중국이 뭔가 패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힘으로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나이가 지금 70이 훌쩍 넘었어요. 이게 중국 정부의 수건이라고도 하지만 본인의 수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중국에게 수건을 이룰 타이밍이 왔다. 실전 경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이 타이완을 지금 침공할 가능성이 저는 중국 정부가 네, 지식의 발견 상지대 군사학과 최기혜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미뤄졌던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전쟁이 사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이 뭔가 패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 미국이 좀 궁색한 상황이죠.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 전쟁의 전쟁 명분도 좀 모호했고 그리고 또 전쟁 양상도 뭐 미국의 어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줄 것으로 미국 스스로도 내심 기대했을 텐데 좀 실망감을 좀 안겨줬던 것도 사실이었을 거고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전쟁 승리 선언을 하질 않나. 그리고 뭐 이란은 또 완강하게 또 계속 저항 의지를 밝히면서도 또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미국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부터 트럼프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반대로 트럼프가 인자 만났다. 저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주먹을 펴야 악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미국과 이란은 주먹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표현은. 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어떤 힘으로 좀 이걸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당초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그런 연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중국이 여유 있는? 여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그레시브한 그런 반대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미국이 그러면 회담 간에 그 주도권을 뺏기겠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이 뭐 토마호크 미사일도 그렇고 뭐 패트리엇이나 사드 같은 요격 미사일 체계도 그렇고 다 땡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시 온전히 채우는데 한 6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충돌이 발생하면 이거는 전력 공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미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패트리어트 팩3만 보더라도 지금 1년에 한 600발 내외를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시 생산량이고요. 네. 전시 생산량은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많게는 그 이상도 늘릴 수 있어요. 미국이 수단이 너무 많아요. 미군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옵션의 문제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기 재고나 미국의 그런 무기 재고 소진량을 갖고서 그냥 단순히 그것만을 대입해서 접근하면 이제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시 생산 능력이라든가 산업 동원 능력, 예. 그다음에 뭐 비축 물량, 그다음에 이 외에도 선택하지 않은 옵션에 없는 다른 선택지의 다른 무기 수단들이라든가 전략 전술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자면 사실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기가 부족할 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전쟁을 어떤 뭐 특정 포탄 하나만으로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국의 이런 무기를 100% 자급자족해서 충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역량이 사실 확인된 측면도 있지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계가 좀 많이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란 전쟁을 보면서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나라들은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 이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오늘날 현대 전쟁에서 보여줬던 전쟁은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신무기와 새로운 전술을 꺼내들었어요. 이번 전쟁에서는 이제는 AI라고 하는 뭐 클로드 시스템을 비롯한 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최첨단 AI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드론 도미넌스 전략을 펼쳤거든요. 네. Drone Dominance is a billion-dollar program funded by President Trump's Big Beautiful Bill. 이제는 절대적인 그런 드론의 지배력을 갖고서 이러한 드론이나 로봇 등 무인 전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미래 전쟁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북중러는 그러면 뭘 배웠을까요? 미국이 직접적인 지상 병력을 투입해서 어떤 대규모 물리적인 그런 지상 병력이 충돌하는 거에 대한 좀 일종의 거부 반응? 미국이 전면전을 수행하더라도 대규모 지상 병력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구나. 왜냐하면 미국의
자국 병사 한 명이 해외에서 전사를 하면요, 자국에서 반전 여론이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론이 악화돼서 미 정부도 이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미 의회도 그렇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새로운 어떤 시대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 방식이나 전쟁의 양상, 이 흐름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지적을 내놨더라고요. 이란보다 네. 중국이 네. 미국에게 훨씬 더 강력한 적수다. 당연하죠. 네. 지금 미국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약간의 힘이 빠진 상황에서 중국은 어쨌든 대만을 무력 통일할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중국 정부의 수거는 하나의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뭐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이거는 중국 정부의 대전제, 중국 정부의 기조입니다.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 이제 완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게 그 수건을 이룰 어떤 타이밍이 왔다. 중국이 이렇게 볼 가능성은 없나? 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국이 최근까지 오늘날 현대 전쟁에서 제대로 전쟁이나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중국 인민해방군인데, 중국은 5개 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최정예 부대가 북부전구예요. 네. 북경 베이징 인근의 수도를 사수하며 중국 국경 지역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북한 국경 지역을 맞닿아 있는 곳을 방어하는 이 북부 전구가 최정예 부대인데, 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군이 최근 반세기 동안에 제대로 된 전쟁을 치러보거나 전투를 수행해본 경험이 없는 군대다. 그래서 교수님의 결론은 중국이 타이완을 지금 침공할 가능성이 저는 중국 정부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여지고, 사실은 중국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중국이 타이완을 봉쇄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 정도면 그 식량도, 그리고 열흘 정도면 모든 에너지원도 이제 고갈이 되기 때문에 육해 공군과 로켓군 병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타이완 주변 5구역을 에워싸는 작전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사실 그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해협 인근을 봉쇄하기만 해도 사실 대만은 고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력을 투사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압박 수단들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남중국해 유역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반 중국의 어떤 벨트를 형성해서 그런 대만이 고립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뭐 거기서 또 비롯되고요. 그러니까 초안전이라는 게 모든 것을 초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간첩이나 심리전, 사회 체제를 교란시키거나 적 후방을 교란하면서 산업이나 또는 공급망의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중국은 그런 수단들이 많다라는 거죠.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이 어쨌든 수건인 건데 지금은 할 가능성도 낮고 할 이유도 없다. 왜냐면 시간은 중국 편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관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가 지난 이제 2027년이 조금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시진핑이 나이가 지금 70이 훌쩍 넘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3연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정부의 수건이라고도 하지만 본인의 수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권을 잡고 있는 임기 안에 하나의 중국에 대한 어떤 좀 갈망,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또 이게 발현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올해 2026년보다는 2027년이 조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전쟁을 하려면 전쟁 준비 징후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전쟁할 의지도 전쟁을 할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어떤 직접적인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 문제에 대한 촉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 거죠.